앞으로는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지능화예요. 지능화. 지능화라는 게 뭐죠? AI죠. AI. 그래서 지능화라는 개념. 뭐냐면은 지능화라는 거는 모든 컴퓨터나 모든 사물들이 지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학습해서 배워서 배울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동으로 뭔가를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의 개념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화 시키는 게 AI죠. AI, 인공지능. 그죠? 이제 지능하고요. 사물 정보와 IoT라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이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계속 분석해내고 일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 이제 뭐죠? 책상 있죠? 책상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리로 바뀔 거예요. 유리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다니는 모든 사물들이 그 자체가 컴퓨터화되고 내장돼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물들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상에 딱 와서 딱 앉으면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응답을 하고 내가 이제 책을 딱 꺼내서 올려놓으면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오늘 무슨 시간에 지난주까지 무슨 책을 몇 페이지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합니다.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찾는 게 아니고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앉으면 사물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하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지능화된 시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이 유비쿼터스 또는 4차 산업혁명 또는 IoT 이런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은 다음 차스에 3주차 때 3차 시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슈가 이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듣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구글, 삼성,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이제 스마트 시대에는 기존에 나왔던 여기는 뭐냐면 하드웨어 중심. 처음에 PC 시대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고요. 이때는 인터넷 중심의 시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이제는 누가 어떤 헤게모니를 잡을지 모르는 거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뭘 치고 나갈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으로 치고 나가죠. 그죠? 다양하게 하면서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마인드맵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막 확장하면서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기술 비전에서는 뭐냐면은 IT everywhere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IoT고요. 다른 말로 더 확장해서 하면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이냐? 유비쿼터스에서 나온 개념에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 개념을 비슷하게 해서 쓰고 있는데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이게 어떤 세상이다라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IT 패러다임이 이렇게 스마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죠? 여기 쭉 넘어오죠? 지금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규모, 뭐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제타바이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에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다음에 뭐죠? 요타바이트. 자,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K.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K, 킬로, 그 다음에는 메가, M, 그 다음에 기가. 기가를 다른 말로 하면 빌리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돈에서는 빌리언, 10억을 빌리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기가라고 표시를 하고요. 기가가 1000개 모이면 테라가 1000개 모이면 페타가 1000개 모이면 에타가 1000개 모이면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거 제타가 1000개 모이면 요타. 어려워요? 외우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제타, 요타. 뭐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죠? 그죠? 일단 뭐 못 들어보는 거다. 여러분들 테라까지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기가, 테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타, 페타 이렇게 나면 무지 데이터 양이 많아졌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타바이트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도 정형 데이터에서, 즉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배우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딱딱 정형화된 데이터, 학년, 그 다음에 뭐 학점, 뭐 이렇게 딱딱 정형화된 숫자로 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서 우리가 엑셀에 저장하듯이 딱딱 저장이 되는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만 이제 사용을 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시대였다면, 인터넷 시대가 넘어오면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XML이라든가 HTML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혹시 출력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 챕터 1의 걸 잠깐 보면 우리 홈페이지 구성하는 게 HTML, XML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터넷 시대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반정형화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들이 들어오고요. 앞으로 가면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물, IoT 시대로 계속 얘기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IoT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조만간 이미 넘어가고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도 구조화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거로 가다가 지금 이제 실시간성. 우리 그 빅데이터의 속성 중에 하나죠.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빅데이터 가치. 자, 빅데이터가 이렇게 차세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라고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해요?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냐면, 우리 자원의 개념이 있죠. 자원, 석유.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석유가 없으면 그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죠? 석유가 없다 그러면, 자원, 리소스 자체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만 있고, 이 정형화된 데이터만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이제 나왔지만, 이제 현재 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빅데이터, 올 데이터, 모든 데이터, 이 개념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고 데이터 자체 확보, 이 데이터가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안에 여기 본 것처럼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IT의 주도권이 인프라 기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데이터 그 자체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글이나 유튜브가 왜 저장하면 공짜죠? 다? 여러분들 공짜죠? 사용하는 거. 유튜브 공짜잖아요. 그걸 왜 다 공짜로 줄까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쪽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뒤쪽에 중간고사 이후에 따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배우려면, 학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서가 있어야지 그 교과서를 보고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 맞죠? 자, 여러분들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보. 바둑을 둔 기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아야 그걸 분석할 수 있잖아요. 학습을 하면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학습 자체를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정보가 없는데,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분석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계속 정보 올려놓고 있잖아요. 다 무료로 쓰지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고 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계속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기술은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50년대부터 계속 흘러왔지만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할 수 있는 자체가 없죠. 이미지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없잖아요. 동영상을 분석하려는데 동영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없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인터넷 시대에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나오고 뭐 페이스북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넣는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움직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면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다 차곡차곡 뭘로 쌓입니까? 데이터로 쌓이는 거죠. 정형화됐든 비정형화로 됐든 계속 쌓이고 누적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지능화란 기술이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도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더 많아지고. 왜냐면 IoT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는 모든 사물들이 데이터를 더 생산해낼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사물들이 생산해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더 쌓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